여러분 안녕하세요. 쉬운 말로 부동산 알려주는 엉아 쉬부엉입니다. 네, 이 채널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오더다. 네, 제가 직장인인데 부동산 공부를 과거부터 좀 많이 해왔어요. 관련 활동도 좀 많이 하고 지식도 많이 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부동산 관련 질문을 좀 많이 받습니다. 뭐 친구들이나 선후배, 그리고 친구들, 부모님들까지 제가 지금 다 케어해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회의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 한 명 한 명한테는 뭐 본인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니까 제가 뭐 시간도 많이 쓰고 있죠. 근데 다 상대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제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면 그냥 여기 영상 올리고 이 영상 보라고 할 거예요. 링크 보내주게요. 2030들한테 부동산은 되게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부동산 채널들 대부분이 약간 무거운 분위기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식빵인 불인인들이 본다는 전제 하에 최고 쉽게 가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건 가볍고 쉬운 부동산 채널이에요. 진짜 얼마나 가볍게 할 거냐면 이런 느낌? 네, 요즘 부동산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다들 살기도 바쁜데 매일 뉴스 보고 이해하면서 따라가는 게 사실 쉽지 않죠? 부동산 정책이 한 달에 몇 번씩 발표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채널 방향은 어떤 솔루션을 내려드리기보다는 시장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을 함께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 가져본 적 없는 우리 20, 30대 직장인분들, 그리고 어린 대학생들, 더 어린 고등학생까지 채널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첫 번째로 갭 투자로 집값이 오른 거? 부동산 환장의 무한 루프라는 걸 좀 보려고 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집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네, 딱 한마디로 떠올리기 어려우시죠? 불인이분들은 쉽게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집값이 오르는데 너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수요와 공급, 금리, 유동성부터 해서 기업 이전, 희소성, 인구 이동, 개발 호재, 교통 노선 변화, 학군, 입시제도, 정부 정책,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인간의 심리적 요인, 또 거시적으로는 국가 경제 성장률이나 세계 경제 상황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많은 이유와 또 다른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전세 갭 투자를 통한 집값 상승입니다. 한국에는 세계 유일무이한 제도, 전세제도가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조선시대 후기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을 빌려주고 집을 빌려 쓰는 가사전당 제도에서 유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남는 장사라고 인식을 해서 현대시대의 전세제도까지 발전이 된 겁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를 내면 매달 일정한 비용으로 돈이 사라지지만 전세 보증금으로 돈을 넣어놓으면 내 돈을 맡겨놨다가 원금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개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집주인은 바보여서 월세로 매월 수익을 안 챙기고 내 소중한 집을 빌려주는 걸까요? 그냥 집 빌려주고 전세금 고이 보관해놨다가 돌려주는 걸까요? 아니죠. 이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을 하죠. 네, 레버리지가 뭐냐고요? 여기서 레버리지라는 용어를 설명드리면요, 그냥 쉽게 말해서 투자할 때 타인의 자본을 이용해서 투자 효율을 올리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인의 자본? 빚진다고? 어릴 때부터 엄빠가 빚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학교에서 빚지면 나쁜 거랬는데? 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 오늘부터 생각 바꾸시면 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본인 능력이에요. 물론 1금융권에서만 돈을 빌리고 대출받은 돈으로 주식은 절대 안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고요. 아무튼 이제부터 6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좀 사례를 볼 건데요. 마지막에 레버리지 활용 사례까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예시예요. 이제 회사를 5년 동안 다녔다고 칠게요. 평균적으로 월 150만원씩 저축을 해서 1억을 모았어요. 은행에서 추가로 5천을 대출받고 부모님한테 5천까지 증여받았어요. 자, 이제 2억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유형. 이 2억을 가만히 통장에 둔 사람. 네,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래도 대한민국 제도권 교육에서 그냥 너무 성실히 한 사람이라고 볼게요. 저축이 좋은 거라고 배웠고, 그래서 성실하게 저축하신 분이죠. 네, 좋아요. 네, 이제 두 번째. 2억으로 주식한 사람. 네, 그 유명한 주식으로 1억 만들기를 실천하신 분이죠. 주식으로 1억 만드는 방법 다들 아시잖아요. 네, 세 번째입니다. 이 2억으로 전세를 들어간 사람. 그러면 안 돼.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손해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냥 집주인들 돈 벌게 해드린 거고요. 그 집주인들 레버리지의 희생양이 되신 분이라고. 네, 이제 네 번째요. 한 2, 3억짜리 집을 사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따로 주거비용도 안 들고 집값도 조금은 올랐을 테니까 선방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섯 번째는요. 2억짜리 집을 사고 본인은 들어가지 않고 보증금 1000에 월세 60을 받은 사람이죠. 월세로 1년에 720만원씩 벌었겠네요. 또 집값도 조금 상승했을 테니까 선방하신 분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예요. 본인이 가진 2억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5억짜리 집을 산 사람입니다. 3억의 레버리지가 어디서 났냐고요? 전세 세입자를 받은 거죠. 보증금 3억짜리 전세를 받고 자기 집을 빌려준 겁니다. 집주인은 2억만 가지고 5억짜리 집을 샀으니까 좋죠. 이 갭 투자라고 하는 이 방법이 한국 부동산 시장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죠. 작은 돈으로 비싼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집을 사는 사람이 많아졌고요. 이렇게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죠. 2017년에 5억 주고 산 그 집, 지금 어떻게 됐죠? 3년이 지난 지금 10억 넘어가고 있죠. 지금 이 아파트가 2017년까지도 5억 3천이었어요. 2019년 12월에 10억 6천이 됐고요. 현재 호가는 11억 5천이네요. 3년 동안 한 6억 정도 올랐어요. 앞에 월세 받던 사람은 연 720만원씩 3년 동안 2160만원을 벌었겠죠. 물론 이 집도 가격이 올랐겠지만 저렴한 집일수록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일 확률 같은 상승 비율로 봐도 캐파가 작으니까 좀 더 작은 돈을 벌게 될 거예요. 뭐 그래도 뭐라도 샀다면 선방한 건 맞겠지만요. 네, 일단 이 6가지 유형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집값 상승 순환 시스템 환장의 무한 루프를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전월세를 알아보게 되고요. 하지만 전월세 중에 월세는 또 살기가 싫죠.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사는 게 월세를 내는 것보다 더 싸요. 전월세 전환율 4%인데 전세 이자는 2%밖에 안 한단 말이죠. 친구가 신혼집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처음이라 전세 살아. 이러면 좀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월세로 시작했어. 이러면 뭔가 그냥 좀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월세가 비싸서 손해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들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고 그럼 전세로 사람들이 몰리고 당연히 전세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전세가가 올라가면 또 갭 투자 매력이 상승합니다. 5억짜리 집에 전세가 3억이었는데 전세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4억이 됐어요. 그럼 이제 1억만 있어도 5억짜리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1억 갖고 집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럼 또 집값이 6억이 돼요. 그럼 전세가가 또 따라 올라요. 그럼 집값이 또 올라가요. 네, 그러다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제 2억으로 5억짜리 집 사신 분, 지금은 그냥 전세가가 5억이 넘어요. 그럼 전세 보증금을 받고 현금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 현금으로 뭘 했을까요? 네, 또 다른 집을 갭 투자했을 겁니다. 한 3, 4년 전부터 이렇게 전세 2바퀴만 돌리면서 집 2, 3개 서울에 가지신 분들, 이분들이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버신 분들이에요. 물론 현 정부는 이분들을 집값 상승의 요인, 적폐, 투기 세력으로 어쨌건 제가 보기엔 이분들이 시대를 잘 타고 빠르게 돈 번 분들이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그분들 지금 한 1, 2억으로 시작한 게 순자산으로 10억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정책으로는 이런 다주택자가 되기는 힘들어요. 네, 그래요. 어쨌든 이런 무한 루프, 이런 집값 상승의 사이클로 인해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승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요인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갭 투자 방식으로 집값 상승이 크게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갭 투자가 나쁜 거냐고 좋은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지 못한다고 답하겠습니다. 그렇게 돈 번 분들이 현명하고 똑똑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은 본인의 뛰어난 능력이니까요. 나는 기회를 못 잡았는데 그 사이에 저들은 돈 벌었으니까 나쁜 거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기회가 왔을 때도 못 잡습니다. 그분들 욕할 시간이 있다면 어떻게 그 시점에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저랑 같이 연구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오늘은 집값 상승의 여러 요인 중에 갭 투자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오늘 첫 영상이니까 인사 한번 받고 끝내겠습니다. 쉬봉!